2026년 2월 4일 수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394편 하만전 스토어 사전 인터뷰 3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인덱스고요. 보조 진행자로 진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 인터뷰 신청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서 네. 오늘은 저번에는 5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 옆에 6분 모여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령 작가님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령이란 이름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네. 좀 귀여운데 이상한 그런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가볍지만 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을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어에서는 이전에 팔았던 책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앉아 계신 이삭 작가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앉아 계신 박연준 작가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연준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만화로 그리는 걸 좋아하고 네. 현재는 차의 향기가 느껴지는 여유로운 분위기의 만화인 차 한 모금이랑 오후 2시 반 그리고 하루 같은 만화들을 그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앉아 계신 자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스튜디오 작작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작작 대표 선소율입니다. 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작년에 웹툰 기획 제작까지 하면서 노랑별 작가님의 육아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행본 동금이로 이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소율 작가님이시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신 도구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이유로 만화를 시작한 도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 계신 소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를 되게 오래 봐오기만 하다가 요즘에는 좀 열심히 그리기로 한 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만화를 그리실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 첫째가 중2가 되면서 중학생이 네. 되면서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아, 사춘기가 왔군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좀 디지털로 그려볼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인터뷰에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작가님들의 명단을 받아볼 때마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 작가님은 왜 필명을 이런 식으로 지으셨을까? 그래서 한 분씩 자기 필명의 뜻을 한번 밝혀주시죠. 이번엔 소희 작가님부터. 네. 저는 필명이 따로 아니고 제 이름이긴 한데 아, 본명을 처음엔 그대로 필명을 쓰신 하려고 거군요.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또 둘째가 제 첫 그 팬인데 만화 팬인데 무슨 제가 필명을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이름 이상하다. 엄마 이름 왜 이러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제 와서 뭐 굳이 뭐 필명이 그래서 그냥 제 본명 써서 소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도구 작가님은요? 제가 도구 사실 처음에 들으면 너무 네. 당황스러운 필명일 수 있는데요. 사실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약간 먼저 약간 좋은 필명을 찾고 싶은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생각나는 단어로 먼저 채워놨다가 좋은 게 생각이 나면은 그때 바꾸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정착을 한 그런 딜레마가 있죠. 가제는 진짜 제목이 네. 된다. 임시로 정한 게 최종이 되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소율 작가님께서는 어쩌다가 그런 필명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네. 아도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 이게 사람들이 잘 외우질 못하니까 네. 이름으로 해보라 해서 이름으로 했다가 요새 또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름으로 했다가 필명으로도 해봤다가 네. 근데 또 필명으로 하면은 이름이 좋다고 하고 또 이름으로 하면 또 필명으로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이게 좀 잘 잡히지가 않는데 어디 뭔가를 증명해야 될 때 내 이름하고 필명을 또 같이
이 필명이 너가 맞냐 이렇게 또 증명해야 될 일이 또 생겨서 이름으로 하는 게 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아. 요새는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군요. 이름으로 하면. 아도라라는 필명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도라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툰 할 때 이제 아도라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네. 책을 낼 때는 이름 뒤에 필명으로 해서 영문으로 아. 표기만 하고 네. 이제 그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박연준 작가님은 혹시 필명이신가요? 이름이시죠? 아, 이름입니다. 원래는 필명 하려 했는데 네. 필명이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거든요. 근데 너무 좀 유치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지금 볼까요? 아니 그린티 빌런? 녹차 빌런. 그래서 이제 귀여운데요? 아 근데 네. 왜 바꾸셨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제 이름을 처음 쓸 계기가 졸업 전시에서 제 작품을 걸어놓을 때 네. 이름을 쓰는 거였는데 거기에 녹차빌런으로 걸기보다 좀 제 본명으로 걸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본명으로 쓰던 게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녹차 좋아하세요? 네. 좋습니다. 작품도 그렇고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삭 작가님은요? 혹시 본명이실까요? 아니요. 본명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쓰던 닉네임이 톨이었는데 톨. 네. 그게 이제 쌀 한 톨에서 아. 쌀이 자라면 이삭이 되니까 아. 멋있어. 했는데 근데 아까 필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필명을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고 서치가 너무 안 되는 필명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단하라고 요거는 이름을 장명을 하시는 분께 부탁드려서 제가 지은 필명인데 근데 안 네. 붙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해도. 이단하. 그래서 아직 이삭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단하는 어떤 뜻으로 지어주신 걸까요? 제가 사주에 물이 많고 이제 화가 적다고 해서 아, 과학적이다. 이런, 네, 따뜻한 기운이 있는 둥근 여름이라는 네, 뜻에서 단하에서 아. 이단하로 단하인가요? 아, 단하? 여름 하입니다. 아, 전 이단아인 줄 알고. 아, 이단하. 왜 약간 그렇게 그런 지어주셨지? 느낌이 이런- 있어서 네. 저도 음. 이제 앞에 이를 붙인 거긴 해요. 저희 어머니 성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령 작가님은요? 전 아까 그 필명으로 쓰면은 본명으로 쓸 때가 좋기도 하고 본명으로 쓰면 필명으로 쓸 때가 좋기도 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름의 끝 글자를 그냥 따서 사용을 했어요. 이름 자체가 아, 워낙 흔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끝에 것만 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어느 정도 그 중간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유니크한 본명 같은 거네요. 네, 음. 이름이 본명도 특이하면 네, 좋은 점도 있지. 특이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들의 소개는 어느 정도 마치게 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하만전 스토어에 판매 예정이신 작품들의 소개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영 작가님이 지금 지니어스 설치반을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딱 보면은 판형부터 굉장히 특이해요. 네. 가로로 어쩌다가 되게 길이 이런 사이즈의 만화를 제작하게 되셨어요? 이게 제가 일단 4컷 만화로 기획을 했었고 처음에 네. 그리고 그 책을 만들 때 좀 판형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가 암컷 기니피그예요. 그래서 암컷 기니피그의 평균 사이즈를 찾아보다가 아, 그게 한 21cm에서 20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엽다. 그래서 딱 요 정도가 기니피그 사이즈인 거예요. 근데 주인공 이름이 또 김긴인데 뭔가 이름이랑 좀 개그를 섞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길게 앞표지랑 뒷표지랑 쭉 이어지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길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 컷이 한 페이지에 한 번에 담길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2컷씩. 네네 그렇게 좋습니다. 해서 좀 소장용의 어떤 가치를 잘 담고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하고 싶은 만화전에 사이사이라는 팀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거기서 이미 한번 소개를 하신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스토어에 새롭게 출품하시게 또 됐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학교에 이제 전학생이 왔는데 그 전학생이 기니피그고 그걸 아는 기니피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주인공밖에 없는 그런 설정의 만화입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주인공만 이상하게 여기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담은 좀 귀여운 개그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왜 지니어스 설치반인가요?
일단 그 설치류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2마리밖에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계속해서 또 그릴 예정에 또 다른 설치류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일단 기니피그 치고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니어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지니어스 설치반이 되었습니다. 기니피그 이름이 피그이기는 한데 어쨌든 쥐라는 인식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설치반이라서 또 설치류 그 뭐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런 거에서 따온 것도 있어서 그 인스타 아이디 같은 것도 .exe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로. 네. 오.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 판형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디자이너로서의 습관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워낙 책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만화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바인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 판형을 고려하는 게 제일 처음 만들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쇄 맡기실 때 약간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근데 그거를 고려를 그래서 잘 했어요. A4보다 작으면은 비규격이어도 따로 추가금이 안 붙어서 이런 팁이 그런 있군요. 좋은 점이. 그래서 A4의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해서 인쇄했습니다. 특이 판형으로 인쇄 예정이신 작가님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진짜 꿀팁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신 이삭 작가님, 아마존 스토어에 출품 예정이신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편 그의 어떤 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20페이지 내외의 단편을 이제 작년에 그렸던 책을 출품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반전, 딱 한 개의 반전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이어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한데, 네. 언니랑 둘이서 살던 여자아이가 언니가 죽고 나서 이제 일어난 그 삶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이야기예요. 하긴 초단편이니까 네. 강력한 짧은 반전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웹툰을 주로 그리시던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웹툰으로 데뷔를 해서 이제 정식 연재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창작 만화, 동인 쪽의 회지를 그리면서 원래 활동을 했었어서 네. 사실은 이쪽이 좀 더 저의 약간 본질에 가까운 네, 그런 그라운드인 것 같아요. 네. 박연준 작가님의 차 한 모금이라는 책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 하만절에서도 나왔던 책인데 네. 이제 차를 마시는 순간은 많은데 그 순간에 하는 생각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이를테면 차를 마시다가 이제 차를 마시는 순간도 또 다양하잖아요. 이를테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마시는 차도 있고 혹은 집에서 그냥 작업하다가 마시는 차도 있고 혹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는 생각들을 만화로 그려보자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마시시네요.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다 보니까 왜 그런 집이 있잖아요. 정수기물 마시는 집이 있고 차를 끓여서 무조건 마시는 끓여서. 맞아요. 작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근데 물은 정수기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작가님의 의지로 차를 마시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끓여 드시는 거군요. 예, 예. 음. 왜냐면 녹차.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차 종류가 있으실까요? 녹차 말고도요. 녹차 말고 얼마 전에 사고명을 말하면 안 되겠죠?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 오리엔티라는 데에서 흑차를 한번 이제 그 테스트용으로 한번 조금 작게만 마셔보라고 소분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 흑차를 한번 마셔봤는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친구한테도 몇 번 줬었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차를 좋아하시는 박연준 작가님께서 차를 마실 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은 만화인 거죠. 예, 맞습니다. 분량은 어떻게 될까요? 분량은 210페이지 정도가 되고 210페이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판형이 있지 않나요? 그게 표지. 겉표지에 제가 칼선을 내놔서 네. 지금 이미지가 지금 책을 가져오진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칼선들을 펼치면은 책이 캐릭터 모양이 됩니다. 주인공이 티백 캐릭터인데 네네. 칼선을 펼치면은 캐릭터가 되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방에 이렇게 접힘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특이하네요.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하다가 한번 펼치면 이제 캐릭터가 되게. 엄청 귀여워요. 좋습니다. 그 박연준 작가님도 25년에 사이사이라는 팀으로 령 작가님이랑 같이 출품을 하셨었는데 역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패키지 기획이 남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신 선솔 작가님이 출품작 소개 한 개가 아니거든요. 이 팀은
네네.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작품은 이제 하나고요. 아, 그래요? 예, 작품은 하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에피소드가 이제 3가지. 아. 동금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네. 책을 이제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작품은 그 노랑별 작가님의 육아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화를 2025년도에 인스타그램에서 인툰으로 연재를 했고 네. 현재는 이제 잠시 휴재 중에 있기는 한데 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일상툰을 좋아하신 분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이제 책이고요. 이야기는 총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화는 호박 이야기, 2화는 예쁜 이모, 3화는 이모 닮은 아이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 있고 동금이는 이제 아이의 시선, 엄마의 시선, 제3자의 이제 이모의 시선으로 같은 일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재미를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일상툰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 또는 한때 4살이었던 모든 분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처음 그 하만전에 이제 지원하면서 네. 이게 됐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른 작가님들랑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네. 너무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이제 또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이가 된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배운다. 2배로 더 배운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노랑별 작가님이 계셨으면은 이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에피소드 그러니까 엔솔로지 형식으로 묶여 있는 거죠, 새 작품이. 네, 작품은 이제는 작가님 실제 이야기는 정말 이거에 대한 주제는 이제는 점점 이제는 갈수록 회차가 진행할수록 진짜 주제가 나오지만 네. 요 3화까지는 사람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에피소드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이제 평범하지만 좀 재밌는 일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이제 한 권으로 끝나지만 그 이에 연재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동금이를 집필을 하신 작가님의 실제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진짜 주제는 이제는 좀 나오게 되긴 하는데 네. 아직은 지금 준비 중이어가지고 그 책도 아마 이제 그 올해 이제 준비해서 올해 말이라던가 이제 내년에 좀 출판하게 되면은 지원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육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지금 책 실물을 보니까 두께가 꽤 되거든요. 네. 몇 페이지짜리인가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136페이지. 136페이지. 저희는 처음에 기획할 때 1화당 이제 50컷 정도 진행하자 했는데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작가님 이제 추가를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뭐 70컷 되는 게 있고 이제 좀 짧은 것도 있는데 인스타2는 좀 더 길어요. 이게 이제는 제작이 되면서 인스타2는 나중에 연재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더 넣고 싶은 거를 이제 작가님 추가로 넣어서 실제로 책보다는 인스타2는 조금 더 컷수가 좀 많고 네. 이거는 저희가 비유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가 추가돼서 연재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양이 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스튜디오 작작이라는 팀명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2025년 만화웹툰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이제 동금이를 1화부터 3화까지 제가 기획 제작을 했고 굿즈 전시 출판 그리고 OSMU 사업화까지 진행한 작품이고 와. 작년 11월 달에는 이 작품으로 이제는 그 남산에 있는 칼림마 이제는 갤러리에서 네네. 저 전시도 진행을 했었어요. 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하나의 IP, 그러니까는 웹툰이면 웹툰, 어떤 캐릭터도 이렇게 차한모금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있듯이 네네. 이 캐릭터가 이야기로도 계속 진행돼서 웹툰이라던가 만화로도 진행이 되지만 실적으로 그렇게까지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캐릭터를 꺼내 와서 이제 굿즈라던가 아니면 다 전시라던가 다른 사업화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거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한 작품입니다. 와, 좋습니다. 엄청난 뒷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입이 뭐- 딱 벌어졌어. 전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셨다고 했죠? 전시는 이제 11월 달에 끝났고 이제 전시가 이제 작가님 순천에 계세요. 그래서 순천에. 순천에 이제 멀리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네. 또 한 달 동안 또 전시도 또 진행을 했었어요. 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보시려고 하면 순천에 문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에
그 노랑보랑깨라는 팝업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상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굿즈랑 출판한 것들, 그다음에 노랑볼 작가님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작품들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는 계속 이제 위탁 판매 중이기 때문에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전시 그냥 구경하러 갈 수도 있으세요. 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도구 작가님께서 아마존 스토어에 출품 예정인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판매하게 된 책은 고마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이제 게임 캐릭터 NPC와 플레이어의 이야기예요. 다들 이제 닌텐도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그냥 스팀 게임이나 그런 거 다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공통점이 있으시다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닌텐도를 쓰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닌텐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7년 동안 쓰던 닌텐도 스위치가 작년에 갑자기 망가졌어요. 아, 잘 가. 근데 이제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처럼 인식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게 망가지니까 타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친구를 잃으셨네요. 네, 엄청 친한 친구를 잃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담은 저의 경험을 좀 담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리도 못하는 건가요? 방금 엄청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안 되나 봐요. 제가 수리를 맡겨봤는데요. 네. 네. 안 된다고 전화가 아,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바닥에 누워서 울었어요. 너무 아, 슬펐어가지고. 아, 혹시 이야기의 결말도 이렇게 비극적일까요? 안 돼. 무슨 이제 와서 보시면 작가님의 인스타로 구경을 해보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데포르메가 극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레트로 카툰체라고 하죠. 그래서 미애니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체를 가지고 계시던데 미애니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더테일 같은 게임 그림도 인스타에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그림체로 그림을 그리면 활용도가 해외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런 그림체를 고수해 오신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약간 본인이 편하게 느끼는 그림체라는 게 모두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좋아하는 게 약간 그런 쪽의 그림체들인데 네. 좀 이제 물론 일본 만화나 그런 데포르메도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면은 뭔가 그 그림에서의 아, 이 맛이 아니야. 마음이 안 따라주는. 네, 내 마음대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 되겠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로 그리는 게 더 음. 마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맞죠. 좋습니다. 고마워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희 작가님께서 아마존 스토어에 출품하실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3권인데요. 2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단편이고 하나는 이제 미학탐구의 최재훈 작가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 네.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 꼭 모임을 하라고 하세요. 거의 강요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만든 그 모임에서 이제 처음으로 엔솔로지를 작년에 만들어봤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서 3권. 모임 그 칸모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권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2번째로 그려본 만화거든요. 네. 그냥 한 남자애가 그 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오늘은 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잖아요. 아, 그런 날 많죠. 네,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은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 전화가 온다든가, 뭐 생긴다든가, 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뭐 집에 누가 찾아온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걔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루 종일 자기의 그 결심대로 되지 않는 그냥 하루 동안 에피소드를 그린 단편, 저희 2번째 단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3번째 그린 거는 여자의 여학생 2명이 이제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가를 찾아가고 싶다라고 아, 하는데 이제 걔가 약간 길치라서 이런. 다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 둘이 찾아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어플 같은 게 없어서 네. 다른 동네에 찾아간다는 게 진짜 굉장히 큰 결심이에요. 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어플로 이렇게 찾으면 뭐 어떻게 그쵸. 찾아가라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쵸. 지도도 없고 네, 볼 수 있는. 지도도 알 수 없고 대중교통도 뭘 갈아타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주소를 찾아간다는 게 되게 모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워주지 않는 이상 찾아가기 되게 힘든 거였는데 이제 제가 친구랑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화로 그려본 게 내 만화가를 찾아서라는 만화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 그 엔솔로지를 만든 게 네. 저희도 작년에 하마전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음. 떨어져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그래도 마감이 있어야 된다. 뭐라도 목표가 있어야 만화를 그리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마우스 부표를 신청을 했는데 그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12월 달에 그 부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걸 해서 마감을 합시다 해서 처음으로 엔솔로지를 만들어봤거든요. 네. 거의 뭐 저희 그때 당시에도 뭐 아무도 인쇄도 할 줄도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 엔솔로지 하면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인디자인도 막 처음 해보고 인쇄도 처음 맡겨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도 직접 하셔야 했던 건가요? 네 제가 했는데 네. 아, 총대 제- 역할이시군요. 제가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다른 분들 다 너무 바쁘셔서 그냥 했는데 그냥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6 작가분 모두 작품 소개를 한 번씩 들어봤고요. 자, 진현 작가님이 준비한 질문을 오늘도 몇 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웹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도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작품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키워드를 해시태그. 찾아서 이 스타일을 보고 싶다 해서 딱 들어가서 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고 싶은 만화전에도 이제 부스가 점점 늘어나고 책 가짓수가 늘어나는 만큼 키워드가 책마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들이 본인의 책에 키워드를 몇 가지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르에 한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번엔 소희 작가님부터. 많이 그리진 않았는데 네. 제가 제 책 볼 때마다 그냥 제일 큰 주제는 성장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걸 그리면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네, 근데 뭐 내용만 봐도 그냥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성장이 아닐까 그게 제일 큰 주제입니다. 소희 작가님의 작품은 성장 네. 키워드. 저는 우정인 것 같아요. 우정 근데 괄호 열고 이별. 안돼.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해요. 우정을 다뤘는데 이제 슬픈 우정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소율 작가님은요? 저는 동금이는 아, 그렇죠. 추억이- 다른 작가님의 그렇죠. 작품이긴 하죠. 추억이나 기억, 아니 동심. 동심, 추억, 기억. 어린 시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억하고 싶은 거는 뭐 추억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키워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되게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시는 팀이 있고 맞아요. 정도에 가까운 대답을 하시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오늘 후자네요. 그럼 쭉쭉 이어서 박연준 작가님께서는요? 차 한 모금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일상, 여유, 초록색. 색깔 얘기가 제가 나왔어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림이 전체적으로 초록색이기도 하고 맞죠. 펼쳤을 때 그 느낌도 약간 초록색 같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좀 그리려고 했습니다. 만화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져서 맞는 키워드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 작가님께서는요? 네, 여러 개 꼽아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럼요. 네, 저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평소에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딱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많이 다루는 그런 소재들이라고 내가 키워드라고 하면 일단 청소년 주인공. 저는 제가 그리는 거의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은 다 청소년이고요. 성인 주인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를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메인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네. 음. 다른 두 가지와 되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었을 때 저를 가장 설레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쿠 적용용 키워드 같은 거네요. 저 오타쿠이기 때문에. 근데 죽음. 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딱 연애적인 키워드일 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에서 나오는 사랑은 가족의 그리고 인류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 아까 말하신 뭐 이런 우정에 대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좀 아가페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어떤 애정의 종류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설치반의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저는 제가 그린 다른 작업들 여러 작업들 중에서 이게 가장 좀 가볍고 재밌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관통하고 싶은 거는 이상한 게 당연한 그리고 이거는 그 와중에서 좀 즐거운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네. 이상하고 즐거운. 네. 원래 이상하면 즐겁죠. 네. 맞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작품에 어울리는 키워드도 한 번씩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2025년에는 하고 싶은 만화전을 딱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3번씩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만화전 스토어,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 그 행사고요. 6월에는 하고 싶은 만화전 루키즈라고 해서 신인이나 참신한 작품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걸쳐서는 이제 매년 하던 그 하만전이 있을 예정인데 작가님들께서는 혹시 하만전에 처음 나오시는 건지,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계기로 하만전을 접하고 나오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작년에 이제 박연준 작가님이랑 뭐 다른 작가님 2분 다 스토어 이번에 나오시는데 그분들이랑 팀으로 해서 같이 하만전에 나오게 됐고 네. 그걸 계기로 이제 하만전 스토어도 참여를 하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25년도 하만전에서 팔고 그다음에 나머진 재고들을 들고 오시는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재고보다 좀 더 발주 새로 더 할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스토어는 위탁 판매전이라는 점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아요. 기존의 하만전이랑 다르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다른 행사에서 위탁 판매를 해봤었는데 네. 그게 좋았던 게 어떤 영업이나 뭔가 음. 이렇게 아. 앞에서 부담 없이 다 읽으시고 아, 그렇죠.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찬찬히. 맞죠. 맞아요. 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작가님들 굴하지 마시고 영업을 하세요. 부스 판매전에서는 원래 그렇게 영업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게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책을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스 판매점과 위탁 판매점의 장점이 각자 다른데 이제 참관객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 판매점은 부스 판매점보다 훨씬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혹시 참여 작가로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작가로서는 살짝 불안한 건 있어요. 영업을 못하니까 음. 내가 이거를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셀링을 하거나 이게 좋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게 불안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판매되고 나서의 그 값을 보면은 아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봐 줬구나. 나의 영업 없이도 이거를 진짜 마음에 들어서 사가 주신 거잖아요. 네. 뭔가 그런 진정성 이랄까요? 온전히 작품으로만 네. 어필을 한 거니까. 네네. 자, 그러면 같은 팀이셨던 박연준 작가님께서는요? 저는 위탁 판매 자체가 아예 처음인데 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는 기분으로 그 행사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 책을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과연 제 책이 이제 저는 서점에서 표지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나 그러면 시선이 꽂혀서 그걸 좀 읽어보거든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과연 제 책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여유롭게 못 읽잖아요. 근데 전 좀 여유를 느끼면서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화책을 만들었는데 아, 차 한 잔 마시는 기분으로. 예.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좀 사람들이 또 다른 시선으로 제 책을 한번 구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표지가 경쟁력이 있는지 시험받는 국면이기도 한데 여유롭게 또 작가가 의도한 대로 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작가님들은 다 하고 싶은 만화전 출품이 처음이신 거죠? 그래서 이삭 작가님부터 하만전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아, 저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창작 회지? 이제 제가 옛날에 활동하던 시기에는 창작 회지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동인행사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네. 이제 옛날에 뭐 코믹월드 같은 게 좀 대표적인 동인 행사인데 그거 외에도 딱 창작 회지만 파는 행사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오리온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오리온이라고 이제 한 10몇 년 전쯤에 네. 이제 되게 대표적인 창작 회지들을 이제 파는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도 뭐 책밭이라거나 뭐 텃밭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대형 동인 행사에서 여는 창작 회지 이런 뿌띠존이라던가 이런 데서 저는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작년에 네, 오랜만에 단편을 그려서 이제 디페에 나갔는데
거기는 이제 창작 회지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제 회지가 거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책을 판매하기가 좀 많이 어렵겠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네. 이제 한만전에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가볼까 말까 하다가 작년에 다른 행사에 나가보고 한만전에 가봐야겠다. 네,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만전은 처음이지만 작가가 부스에 직접 상주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에는 익숙하시겠네요. 그렇죠. 그쪽에는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근데 네.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사실 힘들기도 하단 말이죠. 체력적으로. 그렇죠. 네, 아침 일찍 가서 부스 준비하고 책도 직접 다 진열하고 이제 그게 준비물이나 이제 직접 판매하고 응대하는 것, 그 부스를 판매한 시간 동안 어디 이동할 수 없는 점이라던가 식사도 힘들고 뭐 화장실도 가기 힘든 점이라던가 이런 게 위탁 행사에서는 없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만나서 면대면으로 부스를 했을 때 장점도 굉장히 크긴 해요. 직접 제 책을 사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6월에 또 하시는 행사에 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업도 하는데 네. 수업을 하다 보면 수강생분들이 아까 또 마감이 있어야지 만화를 그린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강생분들도 혼자서 마감을 그리면은 또 프로 작가들도 사실 마감이 없으면 만화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를 좀 발표하실 수 있는 어떤 행사 같은 곳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하만전을 알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소율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하만전을 알고 또 어떻게 출품할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2023년도에 처음 제 책을 만화 에세이를 출간을 하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출판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책이 이제는 첫 달엔 잘 팔리고 점점 홍보에 비해서 이제 점점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책을 이렇게 파는 게 쉽지 않겠구나.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2024년도에 또 이제 웹툰 작가님이 제가 출판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 원고를 이제 2개를 주면서 출판해달라고 해서 우연치 않게 또 한권진의 출판 유통 지원을 받아서 2권도 출판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작가님은 웹툰 강의도 하시고 웹툰 네이버 연재도 하시고 웹툰 강의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있으시니까 교보문고에 이제는 추천하는 뭐 이런 도서로 또 뭐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작년에 또 이제 동구미를 기획하고 출판할 때 좀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작가님도 이제는 연재하신 작가님이 아니고 열심히는 하지만 공모전도 여러 개 되시긴 하셨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를 이제 펀딩을 해봤어요. 단행본 펀딩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성공을 해가지고 책을 비유통으로 이제는 인쇄를 하게 돼서 리어드보다는 더 많이 제가 일단 인쇄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어드 다 배송을 하고 남아있는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개인전 할 때 제 책을 가져갔는데 전에 전시만 해놨는데 원래 다른 전시인데 웹툰 다른 전시였는데 제 이제 에세이를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제 작품의 전시를 보고 이제 그 책에도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르는 작가님, 유명하지도 않은 작가의 전시를 보고 관심이 가지니까 책에도 관심이 가져지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시 때라던가 이럴 때 가져 나가서 나를 알면은 내 책을 좀 구매를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제 동구미를 어떻게 어느 전시에다 가져다가 넣을까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서울패도 신청을 해보고 했다가 그게 알고리즘이 됐는지 그 하만전이 떴더라고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정말 저는 기대 안 했는데 딱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데 또 이렇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이메일 보내주실 때 여러 작가님들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제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는 정말 어디 가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책을 골라야 되는데 딱 이렇게 링크를 딱 보내주니까 제가 이제 어디
그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내주는 걸 보고 하니까 작품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작가님도 보고 싶고 네. 그래서 오길 잘했다 신청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6월달에도 그래서 신청을 일단은 해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달에 부스 신청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들 이제 다 가지고 와서 한번 전시 겸 해서 이제는 내가 이 책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서 6월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만전 출품 자체는 처음이지만 어쨌든 작가님께서도 스튜디오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능숙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시작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는 뭐 지원 사업에서 만화도 하고 출판도 하고 했는데 저는 유명한 작가가 또 아니고 유명한 곳에 뭐 연재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를 내가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 작품이 아주 좋으면 어느 출판사도 오라고 하겠죠. 초보 작가로도.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영업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그럼 나도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또 이렇게 돼서 이 작가님 것도 이렇게 해주고 저 작가님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모여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모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좋아해서 미니북도 만들어보고 굿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다양하게 그냥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독립만화 작가들이 타는 테크트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투잡, 쓰리잡 이런 식으로 뛰시고 외주랑 작품 활동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회사의 대표가 되시는 루트를 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만화전을 알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24년이랑 25년 하만전을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참관객으로요? 네네. 그래서 사실 24년에 왔을 때는 정말 몇 분 안 아주 빠르게 돌고 그냥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스에 너무 제가 많은 분들의 이 책을 다 사드리지 못하는데 보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25년에는 제가 알바를 저기 뚝섬 쪽에서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만전 그 가방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종이 가방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안 갈락했는데 그랬다가 진짜 알바 가기 전에 빠르게 와서 구경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나도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제가 해피갱이라는 팀으로 전에 띠브라는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25년 12월이었죠 아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위탁 판매를 직접 주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점이 되게 많은 행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최하는 측으로 계속 있으려면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 해야 하다 보니까 나와서 경험을 제대로 해보자는 약간 경쟁사 제품 사 먹어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적극적이고 멋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띠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혹시 잠깐 홍보해 보실래요? 띠브는 어떤 행사고 어떤 컨셉으로 기획됐고. 띠브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북페어가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붙으시는 분도 계시고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에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 처음 들어오시기 좋은 그런 행사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디야 커피 전략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띠브가 이제 영어잖아요. 도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책도둑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행사여서 와서 띠빙을 하시라. 훔쳐가시라. 훔쳐가시라. 이런 주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이야 행사가 쏙쏙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행사, 이 큰 행사에서 떨어진 책들이 다른 위탁 판매전 같은 데에 지원을 하고 그런 모양새가 되겠지만
이 사이클로 아마 몇 년 돌면은 이제 띠부에서 떨어진 것들이 하만전 들어오고 이제 칸세 떨어진 것들도 하만전 들어오고 하만전 떨어지면 또 띠부나 칸세 같은 데 출품하고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 아주 기대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희 작가님께서 어떻게 하만전을 알게 되고 또 신청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재원 작가님 수업 들으면서 하만전도 알게 돼서 네. 2004년도에도 갔었고 칸세도 같이 가서 칸세도 보고 하다가 계속 이제 그런 데는 다녔거든요. 네, 같이 그 만화 그리시는 분들하고. 네.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칸세를 갔을 때랑 또 하만전 갔을 때랑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고 작년에 이제 마수표 직접 나가서 부스에도 나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실 아이인데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칸세처럼 이렇게 책만 놓는 게 너무 마음 편하다. 근데 또 여기 하만전에서 그런 위탁 판매를 해준다고 하니까 냉큼 신청을 했죠. 원래부터도 그 사이드비 유튜브 채널에 댓글 매번 달아주시고 네. 보시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통해서 이번에 신청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음. 라이브 하는 것도 봤고요. 오. 네. 이 라이브 있고 뭐 2006년에 3번 열린다더라. 우리 다 하자. 네, 제가 주로 주도를 해서 막 이렇게 바람을 넣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최재현 작가님이 아주 강력한 앰버서더 역할을 해주시지 않나. 네, 그렇죠. 작가님들이 어떤 경로로 하만전 스토어에 출품을 하게 되셨는지도 한 번씩 들어봤고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으로 건너뛰어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작가가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헤맨 흔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보통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떤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지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작품들을 모아보면은 이런 색채로 묶이는 것 같다 하는 지점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들을 테니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좀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거에 대한 거를 찾아서 계속 헤매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네. 존중하는 그런 네, 그런 거 것도 있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홍대에 나와서 홍대병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개성이 있는 거를 좀 더 추구하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의 다름도 인정받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헤매면서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홍익대학교 나오신 분이라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학 농담이네요. 개그입니다.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홍대병 계속 네. 간직해 주세요. 네. 자,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출석 번호대로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도구 작가님 뭔가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네. 발표해 네. 보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정 괄호 이별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보다 우정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네. 모든 작품들을 좀 엮어보면 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망한 우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냥 시킬게요. 자, 박연준 작가님께서 대답하시죠. 저는 제가 일단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이유가 일단 평소에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누구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막 이를테면 멀티탭을 100개 연결하면 작동할까 이런 생각들.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먼저 제 수업에서 먼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고민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할 수 있을까? 뭐 이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보니까 만화가 제일 저에게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화로 제 생각들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지점을 좀 생각해요. 이 생각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좀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쓰려고 차를 고르긴 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도 전 자주 했어요. 차 문화가 지금은 좀 많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지만 네. 커피만큼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막 가도라는 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막 준비 과정도 길고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차 모금 그릴 때에도 그런 차 끓이는 여러 복잡한 과정들은 좀
짧게 설명하거나 빼려고 했거든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떠오른 장난스러운 생각들을 좀 편안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릴 때마다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난 이걸 왜 그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재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첫 독자, 저희 딸내미.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항상 보여줘요. 재밌니? 항상 이렇게 컨펌을 받거든요. 네.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내가 재밌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그려야겠다. 네. 그러면 꾸준한 작품 활동을 기대해도 될까요? 재밌을 거예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소율 작가님께서 저는 이제 동금이는 이제 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떤 거라고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거는 거의 뭐 스릴러, 미스테리 이런 쪽, 동양풍이나 이런 쪽을 이제는 좋아하고 그쪽을 네. 이제 그리는 편인데 이 작품을 제가 이제는 기획을 하면서 제가 뭐 애를 뭐 키워본 적도 없고 하니까 좀 이 작품을 어떻게 제가 이제는 작가님이 하는 거에 기획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작가님 의도대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 작가님을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되고 일상톤이 이렇게 또 이제 재밌게 따뜻하게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좀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상톤 저는 이제 일상이 별로 재미없어서 일상톤을 안 그리는데 일상톤을 되게 재밌게 그리신 분들은 일상이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 만화로까지 그릴까 막 이렇게 약간 동경하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일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작품의 순기능 같은 거네요. 그 작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삭 작가님께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독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약간 긍정적인 편안하게 이제 읽으실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 사람의 삶에 약간 흔적을 좀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작품을 읽었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래서 약간 어떠한 긍정적으로든 약간 부정적으로든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그렸으면 하는 것 같고 근데 부정적이라고 해도 사실 픽션으로 얻는 충격은 되게 안전한 충격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충격을 사실 얻기 위해서 픽션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작품에 담고 이제 그런 거를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이제 어떠한 결이 맞는다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필요한 메시지 네, 그런 거를 받아서 이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어떤 것으로든 제가 그때에 뭔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든 제가 좋아하는 것이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사람의 삶에 네. 어떠한 못 같은 걸로 박아서 마음 안에 네, 그 사람의 삶과 같이 갔으면 하는 네, 그런 거를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에 상흔을 남기고 싶다. 이거 작가로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슬픈 순정 만화를 보고 한 4일 정도 알아 누웠던 적이 있거든요. 와, 지금도 굉장한 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네, 그런 작품을 그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은 끝이 났는데 인터뷰를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만전 스토어에 방문을 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읽어주실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작가님부터 돌아갈까요? 직접 읽어보시고 최소한 재밌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님의 직접 보고 이제 판단하라. 평가 네. 여하튼 재밌다고 생각하실 거고 아니, 소울씨 같은 경우는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가족은 있잖아요. 그거에 그거에 대한 그 다양함에 대한 각 작가분들이 다 그 그리시니까 다 내용이 달라요. 그림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흔한 주제긴 하지만 흔한 좋습니다. 주제에서 더 다양한
스토리가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맞아.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재밌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책 이름 그리고- 한 번만 더 말해주시겠어요? 저희 엔솔로지 제목은 가족의 탄생이고요. 가족의 탄생.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도구 작가님은요? 제 책의 가장 끝 부분에 네. 나오는 대사 중에 한 줄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음흠. 내일도 둥근 게 뜰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둥근해. 제가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대사처럼 이제 내일도 닌텐도가 망가지고 게임 데이터가 모두 사라져도 내일이 온다. 아, 그럼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한 우정을 다룬 고마워라는 책을 판매한다고 하시니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이별을 겪으시더라도 이 이야기들로 위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선소율 작가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여하는 작품이 단행본 동금이고요. 네. 한때 4살이었던 모든 분들께 이제는 분명히 이제 공감되는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금이 재밌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박은준 작가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만화를 초창기에 그렸을 때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 일상이랑 상상을 그리는 거니까 남들도 이거 재밌게 봐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제 만화 있고 재밌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힘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하나만 좀 이따 판매해서 제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어주시면 좀 저에게도 힘이 많이 될 것 같고 구매까지 해주시면 더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한 영어 멘트네요. 자, 그러면 이삭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표지 얘기를 하셨는데 표지 싸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그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내는 책을 저번 이제 행사에 가져갈 때 이제 파일을 넘기기 한 20분 전에 표지를 안 만들었다는 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분 만에 굉장히 급하게 이제 내지 중에 하나를 따서 제목만 올려가지고 이제 표지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난해하고 한편 그의 어떤 생에서 일어난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고. 네, 이게 그 반전의 약간 설명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표지 싸움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제 작품을 계속 보시던 분들이 와서 책을 사주시니까 표지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오랜만에 책을 가져가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표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아. 다시 뽑아야 되나. 근데 어쨌거나 네 이런 약간 기억하기 어렵고 네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표지지만 와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또 구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령 작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람이 깊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저의 약간 유머 코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최대한 담아서 그 그림도 약간 추구미를 좀 담은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걸 읽고 재밌으셨던 분들은 저와 친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일부 끝낸 거가 담겨 있고 올해는 또 이제 뒤에 이야기도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령 작가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 지니어스 설치반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하만전 사전 인터뷰가 끝이 났고요. 네. 하고 싶은 만화전 스토어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